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의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통장 한 권.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돈이 2억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1원도 출금된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단칸방 셋집에서 파출부로 살았던 우리 엄마.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쓰느라 떨던 그 엄마가 왜 이 거액을 숨기고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한 건 통장과 함께 발견된 뜯지 않은 편지 한 통. 누군가 20년 전 단 한 번 엄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꼭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엔 보낸 사람의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진수, 최은경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엄마는 답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편지를 열어보지 않으신 걸까요? 엄마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20년 동안 엄마가 지켜온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오늘이 엄마 49제라는 걸. 70평생을 살던 엄마의 낡은 아파트. 이제 이곳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다는데 집안에 물건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TV는 20년도 더 된 구형이었고 냉장고 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낡은 그릇 몇 개와 김치통이 전부였죠. 엄마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엄마는 평생 파출부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하지만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11월의 바람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진짜 가신 거죠? 대답 없는 방을 향해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저 부엌부터 정리하기로 했죠.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어보니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다 녹슬어 있었어요. 엄마는 이걸로 평생 밥을 지었구나. 새 냄비 하나 사들이지 못한 제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젓가락, 숟가락, 낡은 행주들. 모든 게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지저분하게 사는 걸 싫어했거든요.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안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누워 잠들던 그 방. 문을 열자 희미한 약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먹었던 약 냄새였죠. 이불을 개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채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없구나. 더 이상 엄마 하고 부를 수 없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라곤 몇 벌 없었어요. 모두 낡고 빛바랜 옷들이었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제가 10년 전에 사들인 점퍼였습니다. 엄마는 그걸 제일 아껴 입으셨어요. 옷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데 옷장 맨 아래 서랍이 잘 안 열렸어요.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힘을 줘서 잡아당기자 서랍이 열리면서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먼저 펼쳤어요. 은행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한빛상호저축은행. 지금은 없어진 은행 같았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깜짝 놀랐습니다. 2억 3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예금 주는 엄마 김순희. 잔액은 2억 3,476만 원. 이게 대체 무슨?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2003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 정확히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 한 번도 출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입금자명은 박진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박진수. 누구지? 엄마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2003년 7월 15일 첫 입금 100만 원. 8월 15일 또 100만 원. 9월 15일도 10월 15일도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단칸방 셋집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쓰느라 두툼한 이불을 덮고 주무셨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부채로 더위를 견뎠고요. 그런 엄마가 2억이 넘는 돈을 갖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꺼냈어요.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앞면을 봤습니다. 김순희 어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뒷면엔 보낸 사람 이름만 있었습니다. 박진수, 최은경 올림.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편지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왜 안 뜯어보신 거예요? 엄마?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뜯지 않은 편지를 제가 함부로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은혜로우신 어머니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는 어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께서 깨어나시길 기다렸지만 저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남겨주신 정보도 없어서 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어머니 통장 정보만은 알려주셨습니다. 매달 작은 정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지훈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언젠가 꼭 어머니를 찾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7월 박진수, 최은경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목숨을 건졌다고? 병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왜 편지에는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걸까요? 병원에서 통장 정보를 알려줬다는 건 엄마가 의식불명 상태였을 때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지갑을 확인했던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지훈이라는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조용히 퇴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박진수, 최은경 부부가 엄마를 찾고 싶어 했다는 것. 하지만 주소도 연락처도 없으니 엄마는 답장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도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저 통장으로만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어요. 통장과 편지를 보여주자 남편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2003년에 엄마가 어떤 아이의 목숨을 구하셨나 봐. 그런데 편지에 주소도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어머니도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으셨겠네. 응. 그래서 그냥 받고만 계셨나 봐.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성격이시니까 남의 돈 쓰는 걸 싫어하셨잖아. 근데 여보, 이 사람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하고. 어떻게 찾아? 주소도 연락처도 없는데. 박진수, 최은경이라는 이름은 있잖아. 그리고 아들 이름이 지훈이래. 2003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지금은 30살 정도? 남편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 정도 정보로 찾기는 어렵겠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동명이인이 너무 많을 거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엄마가 이 돈을 한 푼도 안 쓴 이유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밤이 깊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자고 저는 엄마의 방에서 다시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긴 단서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옷장 윗칸을 뒤지다가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가 삐뚤빠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003년 7월. 2003년 7월 20일. 퇴원했다. 병원비는 그 사람들이 다 내줬다고 했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나왔다. 아이가 살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 난 그냥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병원에서 내 신원을 물어봤을 때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이름과 주소만 말했다. 그게 다였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봐 걱정이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03년 8월 15일. 오늘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 통장을 알았을까? 아, 병원에서 응급 처치할 때 내 지갑을 확인했을 것이다. 돌려주고 싶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모른다.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어. 2003년 9월 15일. 또 100만 원이 들어왔다. 매달 15일마다 들어오는 것 같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다. 입금을 거부할 수 있냐고. 은행 직원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입금자가 자발적으로 입금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받는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절대 쓰지 않겠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은행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전화해봤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모아만 두셨던 거예요. 이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캄캄했죠. 엄마, 제가 꼭 알아낼게요. 박진수, 최은경 씨를 찾아서 엄마가 이 돈을 쓰지 않으셨다는 걸 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걸 꼭 전해드릴게요.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장, 편지, 일기장, 그리고
그 아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20년 전 2003년 여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엄마는 어떻게 지훈이라는 아이의 목숨을 구하셨을까요? 그리고 박진수, 최은경 부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2003년 7월, 그때 신문 기사부터 찾아봐야겠어요. 아이를 구한 사건이라면 뉴스에 났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부터 찾아갔어요. 엄마의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한빛 쌍호저축은행의 후속 은행인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인데요. 입금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창구 직원은 통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유가족이시니 입금 내역은 확인하실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입금자의 연락처나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셨고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입금자 성함이 박진수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주소 등은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박진수라는 이름만 재확인한 채 은행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2003년 7월 어린이 익사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어떤 기사에도 김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일이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당신도 회사 복직 준비해야 하잖아. 나 이거 끝내고 복직할 거야. 언제 끝나는데? 주소도 연락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 그래도 해봐야지. 엄마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쓴 돈이야. 그 돈은 이제 우리 거잖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우리 돈처럼 보여?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근데 2억이 있었어. 왜 안 쓰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잤습니다. 저는 홀로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2004년 7월 15일. 인숙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돈은 쓸 수 없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죠. 엄마한테 등록금 때문에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파출리를 하나 더 늘리셨어요. 그때 이미 1,200만 원이 있었는데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08년 7월 15일. 인숙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이 돈을 쓰고 싶다. 정말 쓰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이건 그 아이의 목숨값이다. 대신 내가 더 일하자. 제 결혼식 때였습니다. 엄마는 한복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낡은 옷으로 오셨어요. 그때 이미 6천만 원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엄마,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한 달만 더 찾아볼게. 그때까지 안 되면 포기할게.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바꿔봤어요. 2003년 7월 생명구조, 한강 어린이 구조.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2003년 7월 18일 한강 반포 한강공원에서 7세 어린이 익사 직전 구조. 60대 여성이 물에 뛰어들어 구조. 구조자 신원 파악 안 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날짜가 맞았습니다. 통장 첫 입금일이 7월 15일, 사고는 18일. 시간상 딱 맞아떨어졌어요.
반포 한강공원.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2003년 7월 18일 반포 한강공원. 그리고 7세 남자아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인숙 씨 맞으시죠? 저는 강남성 모병원 의료정보과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며칠 전에 2003년 응급실 기록에 대해 문의하셨죠?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박지훈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박지훈. 네, 편지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전화기를 꽉 쥐고 외쳤습니다.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2003년 7월 18일 한강에서 익사 직전에 구조된 7세 남자아이입니다. 어머니께서 구조하셨고 함께 응급실로 이송되셨어요. 그럼 그 아이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보호자가 박진수, 최은경 부부였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1시간 후 저는 강남성 모병원 의료정보과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2003년 당시 응급실 간호사였어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정말요? 네. 워낙 인상 깊은 사건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은 채로 오셨는데 깨어나자마자 아이는 괜찮냐고만 물으셨어요. 본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찼는데도요. 눈물이 났어요. 그게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이 병원비를 전부 내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사흘 만에 조용히 퇴원하셨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제대로 안 남기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생각엔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부는 옷차림부터 달랐거든요. 명품 가방에 고급 시계. 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자신과 부유한 그들 사이의 거리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혹시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SNS 같은 데서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2003년에 7살이었으면 지금 30살 정도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포털 사이트에 박지훈을 검색했어요.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하나씩 들어가 봤지만 누가 그 박지훈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땠어? 병원에서 그때 상황을 들었어. 엄마가 갈비뼈 부러지고도 아이 걱정만 하셨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계속 찾아봐.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그날부터 남편도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박지훈을 검색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회사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소리쳤어요. 여보, 이거 봐.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한법률사무소 홈페이지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프로필 사진 아래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1996년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1996년생이면 2003년에 7살. 심장이 뛰었어요. 더 내려가 보니 가족법 전문, 상속 문제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주소가 강남이네. 편지에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했잖아. 맞아. 이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1996년생 변호사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냥 찾아가.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혹시 다른 사람이면
민망하잖아. 일단 전화를 해봐. 떨리는 손으로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네, 정률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박지훈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담 건이신가요? 상담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말씀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상담 건이 아니면 통화가 어렵습니다. 메일로 용건을 보내주시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안 되겠어.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내가 반차 쓸게. 같이 가자. 다음 날 오전, 우리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정률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의 12층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금 상담 중이십니다. 예약 없이는. 그때였어요. 안쪽 상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키의 남성.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박 변호사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중년 남자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박지훈으로 보이는 그 변호사가 리셉션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2003년 7월 한강 반포공원에서 물에 빠지셨던 적 있으세요? 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가 그때 선생님을 구하신 분이에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께서 그분이 정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김순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김순이. 박지훈이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세요? 병원마다 수소문하고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만 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신원을 숨기셨어요.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박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이라니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데.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발 뵙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뭐라고요? 박지훈이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수가. 아버지,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하는데. 통장 있잖아요. 20년 동안 매달 보내주신 돈. 네, 그거라도 받으셨으면.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예? 박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2억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돈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돌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방법이 없었대요. 그럴 수가. 박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지금 당장. 부모님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물론이죠. 아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부모님도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박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분 후에 도착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상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지우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날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물에 빠져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끌어올렸어요.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저를 안고 물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의식을 잃으셨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찼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옷차림, 걱정 가득한 얼굴. 지훈아, 무슨 일이야? 박지훈이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그날 저를 구해주신 분의 딸입니다. 박진수 씨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그의 아내 최은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그때 그 할머니와 최은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20년 전 지훈 씨를 구하셨어요. 김순희입니다. 김순희. 박진수 씨가 그 이름을 중얼거리더니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최은경 씨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발 뵙게 해주세요. 20년을 찾았어요. 20년을.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 침묵이 흘렀어요. 최은경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박진수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그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2003년 7월 18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훈이가 한강 다리 밑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멀리서 산책하고 있었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봤어요. 최은경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뛰어오시더니 옷도 안 벗고 그대로 물에 뛰어드셨어요. 여름이었지만 한강물은 깊고 차가웠거든요. 지훈이를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저희가 119를 불렀고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죠. 박진수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깨어나셨을 때 저희가 병원비를 전부 내겠다고 했어요.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괜찮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만 하시더니 사흘 만에 조용히 퇴원하셨어요. 연락처도 제대로 안 남기시고 저희가 찾아뵙겠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제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20년간 보내주신 돈이에요. 박진수 씨가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1원도 안 쓰셨다고요? 네. 엄마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돌려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최은경 씨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드린 건데.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단칸방 셋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시면서요. 이 돈이 있었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대학 등록금 없다고 울었을 때도, 결혼 준비금 없다고 걱정했을 때도 이미 수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2003년 8월 일기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은 부자다. 나는 가난한 파출부다.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미안해할 것이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하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데. 엄마는 자존심이 강하셨어요. 가난해도 남에게 손 벌리는 걸 싫어하셨죠. 아마 이 돈을 받는 것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 감사해서 드린 건데. 최은경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족법을 전공한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됐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저희가 드린 돈 한 푼 쓰지 않고 가난하게 사셨다니. 저는 통장을 박진수 씨에게 내밀었어요.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시던 거니까. 하지만 박진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님 것이에요. 어머님께서 안 쓰셨다면 어머님의 유가족인 당신이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있어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으로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박진수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내셨다고 했죠? 그럼 총 2억 4천만 원을 보내신 건데 솔직히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부담이요? 박진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아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오히려 저희가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20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신 건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혹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적인 문제라니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 변호사님은 조용히 계세요. 저는 부모님께 묻는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미안해요. 제 남편이 좀... 하지만 최은경 씨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시면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남편분이 걱정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희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최은경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씨와 박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제 남편이 실수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장학재단 어쩌고.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엄마를 찾았다고. 진심이었다고. 넌 너무 순진해.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러다 2003년 7월 30일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페이지였어요. 2003년 7월 30일. 오늘 인숙이가 병문안을 왔다. 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첫 마디가 엄마 왜 남일에 나서서 다쳐요? 였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물에 뛰어들어요?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인숙이는 울면서 화를 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다. 난 엄마다. 내 딸이 먼저다. 하지만 그 순간, 물에 빠진 아이를 보는 순간, 난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2003년 여름,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갔던 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남일에 나서서 다쳐요? 라고. 저는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에 화가 났었어요. 엄마가 모르는 아이를 구하다가 다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왜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해야 해요? 그 집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라고만 하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엄마가 그 가족과 연락을 끊으려 했던 건 제가 불편해할까봐, 제가 걱정할까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 남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부모님 댁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최은경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네요. 네.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 모두 박지훈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그리고 그 사진들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우리 엄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3년 7월 18일 유일하게 찍힌 사진이에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누군가 찍어준 거예요. 흐릿하지만 20년 동안 이 사진만 보면서 찾았어요. 박진수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서재에서 두툼한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어머님께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쓰면서 마음을 달랬죠. 최은경 씨가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2005년 3월. 어머니, 오늘 지훈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대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010년 6월. 어머니, 지훈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컸어요. 매일 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8년 11월. 어머니, 지훈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대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최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40통이에요.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썼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들어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 오래된 영상이 재생됐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2003년 그날 한강 근처 편의점 CCTV예요. 제가 경찰 친구를 통해 어렵게 구했어요. 화면 속에 엄마가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물을 사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을 보세요.
오후 2시 30분. 사고가 난 시간 10분 전이에요. 엄마가 편의점을 나와 한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예요. 저 아이가 어린 박지훈이 다리 난간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발을 헛디뎠고 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뛰어왔어요. 가방도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분 48초. 어머니께서 물속에 계셨던 시간이에요. 화면 속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우릴 피하신 이유를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2003년 7월 30일 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인숙이가 왜 남일에 나서냐고 화를 냈다. 맞다. 난 엄마다. 내 딸이 먼저다. 제가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왜 모르는 아이를 구하려고 다쳤냐고. 엄마는 그 후로 여러분과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불편해할까봐. 최은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엄마가 걱정됐던 거잖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엄마는 20년 동안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딸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선행까지 숨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세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숨기신 그 사랑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최은경 씨가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인수가 남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일기를 다시 읽었어. 내가 너무 몰랐어. 남편이 박진수 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해서.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엄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순희 장학재단 만들어도 될까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가장 원하셨을 일이에요. 3개월 후 서울 강남구청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순희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단상에 엄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박지훈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순희 어머니는 2003년 7월 18일 한강에서 익사 직전이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물이 찼지만 깨어나자마자 아이는 괜찮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보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하시고 남의 도움보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오늘 이 재단은 그런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저는 김순희의 딸 김인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를 가난한 파출부로만 봤어요. 왜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냐고, 왜 저에게 더 해주지 못했냐고 원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부자였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 목숨처럼 구하고 20년간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딸이 불편해할까봐 모든 걸 숨기신 분. 그게 우리 엄마였어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이해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엄마 산소로 향했어요. 박진수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최은경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뵙습니다. 20년 만에. 박진수 씨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미안합니다. 생전에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해서. 박지훈도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제 제가 할머니가 하신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엄마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엄마는 평생 침묵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어머니가 남기신 게 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돌아오는 길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 이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게요. 100년, 200년 후에도. 집으로 돌아와 엄마 방을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옷들, 해진 이불, 녹슨 냄비. 모든 게 엄마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장 뒤에서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오늘 인숙이가 왔다. 손자를 데리고 왔다. 인숙이가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너무 행복하지. 정말이다. 나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딸을 대학 보냈고,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손자도 봤다. 그리고 20년 전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그 증거다. 돈은 쓰지 않았지만 마음은 받았다.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인수가 엄마는 부자였단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행복하셨던 거예요. 가난했지만, 침묵했지만, 숨겼지만 행복하셨던 거예요. 1년 후 김순희 장학재단은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박지훈 가족과는 가족처럼 지냅니다. 엄마 산소에는 매년 찾아가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엄마는 돈은 없었지만 목숨을 주셨어요. 명예는 없었지만 사랑을 주셨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20년이 지나 꽃을 피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묵묵히 헌신하는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을 안아주세요.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안아주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사랑은 소리 없이 옵니다.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김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